여러분 안녕하세요. SKCC 신입사원 조성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부산대를 갔다 왔는데요. 오늘 보니까 부산대에서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도 오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에서 LCNC 안경환 대표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했던 고민들, 제가 작년에 똑같이 했었으니까 제가 했던 고민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부모님은 좋아하실까? 연봉은 얼마나 될까? 내 스펙은 충분할까? 이보다 더 많은 고민들을 아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고민했던 거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였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라고 고민하면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라고 생각만 하면 결론이 절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하나씩 저한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제 전공, 제 성격, 제 경험, 제 어학 능력에 비춰봤을 때 어떤 게 나한테 맞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죠. 저는 전공을 컴퓨터 교육을 했는데요. 그럼 제가 크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IT 회사에 가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교직을 선택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범대니까 교생실습을 갔다 오잖아요. 교생실습을 가봤더니 제가 느꼈던 부분은 내가 원했던 거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람을 키우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가서 제가 막상 하는 일들은 야, 너네 숙제 안 해왔어. 너 빨리 앉아. 일찍 들어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일보다는 나는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IT 회사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요. 이제 제 성격에 비춰봤을 때는 저는 이제 약간 성격이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걸 좀 싫어해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 영업을 하게 되면 제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보험도 들어달라, 계좌도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제가 잘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뼛속까지 IT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IT 회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IT 회사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 IT 회사가 여러분이 아시죠? 삼성전자도 있고요, LG전자도 있고요.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회사들은 전부 다 IT 회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갈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고민한 거는 내가 어떤 회사를 갈까, 이걸 고민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제가 질문을 해본 거죠, 저한테. 연봉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나. 저는 연봉을 한 3천 후반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사는데 그래도 교직보다 만족하고 하려면 3천 후반 정도는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분위기는 조금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조금 너무 회사 같지 않고 약간 자유롭게 소통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근무지는 일단 수도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취업을 할 때는 수도권 아니어서 정말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겠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 따져봐서 제가 한 7개 정도의 회사를 추렸습니다. 보통 지원하시는 분도 한 30개 쓰시는 분도 있고 40개 쓰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합격을 했는데 안 간 회사라면 내가 왜 쓸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하려면 제가 자소서도 써야 되고 면접도 가야 되고 인적성도 봐야 되고 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근데 막상 합격했는데 안 간다. 그럼 제 노력이 다 헛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회사 한 7개 정도를 정해서 그 회사에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SK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 세션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전형은 서류 전형, 적성 검사,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서류 전형하고 면접은 각 사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박 2일 면접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CNC 같은 경우는 하루에 면접을 다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각사 채용 홈페이지에 가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먼저 서류 전형입니다. 다음이요. 네, 지금 사진은 소녀시대 태연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일찍일 때,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트윙클로 활동할 때 사진이고, 세 번째 사진은 런더빌런으로 활동할 때 사진이고, 네 번째 사진은 후수로 활동할 때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각 앨범마다 컨셉이 뚜렷하잖아요. 메이크업이나 의상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행동들까지도 전부 다 컨셉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컨셉을 뚜렷하게 잡으시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SK 홈페이지 가면은 SK 인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재상을 보면은 6 values라고 4가지의 석세스 포텐셜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저는 6 values 중에 러브하고 패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에 초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남들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걸 제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경험들이 제가 한 3년 정도 봉사활동을 했고 한 2년 정도 봉사활동 동안 회장을 했는데 그래서 한 30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봉사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나 봉사활동 동아리를 이끌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 번 망할 뻔도 했고요. 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자소서 차별을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차별을 생각하시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히말라야를 갔다 와야 된다. 내가 오지 체험을 가서 한 보름 정도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 특별한 조건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CAC에 지원을 할 때 질문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내가 나아지기에 어떤 걸 해봤고 그걸로 인해 뭐가 달라진 게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이런 게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빙수가게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빙수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은 여름에는 되게 잘 되는데 가을에는 조금 손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심해서 전장님이랑 같이 막 빙수에 막 이것저것 넣어서 장난을 쳐봤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나름 만들어 본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날 점심 대신 먹었던 게 오레오였는데 그래서 오레오를 한번 넣어서 같이 먹어봤습니다. 근데 오레오가 되게 생각보다 얼음이랑 같이 먹으니까 비스킷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걸 백인석 만들어보자 해서 한 달 정도 팔아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장 많이 팔렸던 게 과일 빙수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오레오 빙수와 과일 빙수가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면접 때 이런 질문들을 자소서를 보고 하시잖아요. 그때 상당히 신선하게 보셨고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면접이 진행됐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이 하시는 경험이 꼭 엄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일상 속에서 겪었던 일 중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좀 나아진 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어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제가 여기 예로 게 양학선 선수하고 저기 롤라나 세션입니다. 우리 런던 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잖아요. 뭐 동메달까지 합치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스타 K 보시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 양학선 선수하고 롤라나 세션이 가장 돋보였던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그들의 스토리가 가장 우리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입니다. 면접을 지나기 전에 이제 서류 심사를 하잖아요. 채용 담당자분들은 수많은 자소서를 봅니다. 근데 자소서도 짧지만 하나의 글입니다. 그래서 뭔가 읽었을 때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요. 읽기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점을 뒀던 거는 글을 쓸 때 뭔가 흐름을 딱 뒀습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걸 어떤 생각으로 극복을 해왔나 딱 이런 플로우를 짜놓고 이대로 글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글이 특히 이과생들 분들은 그런데 글이 자꾸 장황해져요. 장황해지면 뭐뭐 했는데 뭐뭐 해서 뭐뭐 했는데 이러면 읽는 사람은 진짜 읽기가 싫어요. 그래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되게 짧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수정하고 제가 생각해도 한 100번을 읽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고 생각한 끝에 결론을 내려서 읽어봤을 때 그래도 좀 읽을만하다 라는 상태가 됐을 때 제가 냈거든요. 여러분들도 스토리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딱 진행을 하다 보면은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인적성을 봐야겠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적성검사를 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SK 적성검사 어렵다고 유명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공간지각 영역의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제가 뽑아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뭐냐면요, 여중에서 다른 그림 하나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20문제가 나오는데요, 마킹까지 포함해서 8분입니다. 여러분 8분 안에 이 문제 다 풀 수 있으시겠어요? 저 처음에 준비할 때 정말 천재들을 뽑으려고 이런 걸 만들었나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막 친구들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나 다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차피 나도 못 풀고 옆에 사람도 못 푸는 거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자. 그래서 제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도 어차피 이거 다 못 푸니까 내가 아는 부분만 빨리 풀자, 이런 마음으로 다 못 푼다는 거 먼저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다 못 푼다는 걸 받아들이고, 아, 그러면 연습할 필요도 없다, 그냥 내 실력대로 보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영역들은 연습에 따라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출이라든가요, 언어 추리라든가, 그런 영역들은 제가 풀어보니까 많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형을 파악하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점수를 따고 아까 같은 영역은 그냥 제 실력대로 풀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중요한 게 시간 관리입니다. 매 시험 볼 때마다 유형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처음 보는 유형은 당연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내가 처음 보는 유형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점수를 뭐 1점 더 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칼같이 그냥 많이 풀고 많이 맞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나오면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아는 문제 위주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내가 결국은 11문제 맞히냐 12문제 맞히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인성검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내가 인성검사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 인성검사를 내가 똘끼가 없는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썼습니다. 이게 한 500문제 정도 되는데요, 한 15분 정도 되니까 다 풀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그냥 잤습니다. 보면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500문제 제가 시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분 준다고 치면은 50분 됐는데도 다 못 풀어서 막 마지막 부분에 찍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그게 500문제 50분이나 걸릴 이유가 있나요? 그냥 편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이제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했는데, 이게 이걸로 떨어뜨릴 용도는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분들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인적성 검사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뭐 부서 배치 같은 것도 약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 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말을 해야 제가 저한테 맞는 부서에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 다음 면접입니다. 근데 인적성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류 전형이 한 5대1에서 10대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적성에서 한 10대1에서 한 5대1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떨어지고 나머지가 면접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면접이겠죠. 그래서 근데 면접 전형이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회사마다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입사한 CNC의 면접 전형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PT 면접입니다. 네, CNC는 PT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약 1시간 정도 A4용지 20장 분량의 비즈니스 케이스를 줍니다. 20장이 빽빽하게 뭐 줄글로 차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 이메일도 있고 도표도 있고 뭐 그래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아서 그거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받았던 케이스는 어떤 건설회사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지금 2월달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면 4월달까지 완공될 예정이래요. 지금 근데 문제 상황들이 여러 개 제시가 됩니다. 인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비용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수송에도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딱 보고
딱 두 가지를 키포인트로 잡았는데요. 먼저 2월 말까지 완공은 고객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이거를 프로젝트를 잘 끝내야 중동은 요즘 블루오션이잖아요. 그래서 중동에서 또 다른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익률이 떨어지더라도 다음번 사업을 위해서 무조건 인력이든 뭐든 다 투입을 해서 무조건 2월 말까지 끝내고 그 다음 사업에서 좀 더 이번에 노하우 가지고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자라는 게 제가 봤던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PT 면접에 딱 들어가서 제가 발표를 하고 나면 질문들 막 하십니다. 지금 인력의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비용은 이러다가 적자날 수 있는데 적자난 것까지 감수할 거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봅니다. 저는 그냥 일관되게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앞으로의 회사의 비전을 위해서도 이러이러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면접관님들 생각마다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프레젠테이션은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 제가 생각한 결론이 이러니까 이거를 맞다고 지금 CEO나 제 상급자에게 설명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관성 있게 PT 면접을 하시게 되면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 인성 면접인데요. 인성 면접은 들어가면은 면접관분이 한 3분 정도 있고 제가 혼자 들어가는 3대1 면접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운데 있는 분이 가장 머리가 벗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아서 아마 가운데 있는 분이 임원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성 면접은 뻔합니다. 여러분들 자소서 내용 있잖아요. 이걸 검증하는 시간 혹은 그 외에 다른 질문들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거는 자소서를 보고 예상 질문들을 해보라고 제 친구들한테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취업을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스터디를 꾸리거나 혹은 취업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끼리 같이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대비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상 질문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답할 때 되게 버벅거리겠죠. 그거를 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리스트들이 쫙 나오겠죠. 제 기억에는 한 50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개 정도의 리스트에 대한 제 답변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스크립트를 막 써보는 겁니다. 스크립트를 쓰면 아까처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과생들은 글 쓰는 게 약해서 어느덧 문어체로 씁니다. 그럼 실제로 말하려면 뭐뭐 하는데 이렇게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러면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3명 앉혀놓고 제가 혼자 앉아서 3대1 모의 면접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직접 말을 많이 해보는 게 면접에 저는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자신감입니다. 면접에 제가 생각하는 요소는 3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쓴 자소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세 번째로는 제 태도입니다. 제가 가서 인사할 때, 그리고 나갈 때 인사할 때 이런 것도 다 태도에 포함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 아니면 갈 데 없겠냐라는 자신감을 먹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면접이 그렇게 딱딱하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네 아저씨, 그냥 삼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대답하다 보면은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충분히 다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SK에 입사를 했는데요. 제가 7개 지원했다고 말했잖아요. 5개 서류전을 합격했고요. 3개 회사에 합격해서 SK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SK에서 이제 한 8개월 정도를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좀 느끼는 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안에 뭐 후배들이 물어보잖아요. 회사 어때요? 아니면 회사 어디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 조언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시험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회사를 선택해서 고려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취업은 올림픽이 아닙니다. 올림픽은 더 빠른 사람, 더 점수를 많이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취업도 스펙 높은 사람, 뭐 학점 높은 사람, 영어 성적 좋은 사람이 이기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보면은 학점 4.0 넘고 뭐 토익 만점에 뭐 오픽, IH인데도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류전형에서. 그건 왜냐면요. 취업은 결국 사람이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겁니다.
자소서에 있는 숫자들, 그리고 글자들, 그런 것들을 넘어서 진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열정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직은 능력이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100 이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어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서 최대한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4학년 2학기인데 뭐 스펙을 더 쌓고 막바지에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토익 한 번 더 보고 뭐 오픽 한 번 더 보고. 저는 그런 거보다 자기 스토리를 좀 정리해보세요. 내가 했던 일들 정리해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어필하면 좋겠구나.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잡코리아에서 한 거였는데 기업을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연봉이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저도 연봉을 많이 보긴 했는데 뭐 다른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뭐 2등, 3등의 뭐 자기 발전 가능성, 뭐 회사의 비전, 뭐 복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월급은 여기 보다시피 어차피 월급날은 천천히 오는데 월급날 되면 다 나갑니다. 월급날 되면은 카드값으로 나가고요. 뭐 적금으로 나가고요. 그렇습니다. 월급 받는 거는 저는 월급날 딱 하루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회사는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연봉이 제 1순위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이요.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냥 그곳의 사람들이 어떤가, 그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통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보실 겁니다. SK 문화는 어떠냐? 물어보실 텐데 광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SK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도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행복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가 사실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제가 느끼는 점은 일단은 되게 자유롭습니다. 차장님께 자유롭게 제 의견을 얘기하고요. 차장님도 저한테 반드시 의견을 물어보십니다. 차장님은 저한테 그냥 약간 삼촌 같습니다. 제가 이제 퇴근을 안 하고 컴퓨터로 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와서 물어보십니다. 야, 너 퇴근 안 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아, 저는 좀 더 공부하다 가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해줍니다. 야, 너 그러다가 여자친구한테 차이면 어떡해? 빨리 퇴근해서 여자친구 만나. 이러시거든요. 네, 이렇게 차장님과 저가 되게 심리적으로 가깝고 차장님도 저를 뭔가 이용하려는 이런 생각으로 대하시지 않고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SK의 강점이고 제가 생각하는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마다 다 장점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어찌 보면은 스펙이 좋아서 정말 취업이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험이 좋아서 취업이 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스토리를 잘 파악을 해보시고 내 장점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가장 나한테 맞는 스타일로 취업에 한번 부딪혀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